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축된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DB버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했었죠.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데이터들이 속해 있는 이제 하나의 큰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 안에 이제 테이블들이 이제 속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테이블들 간에 이렇게 이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그리고 이제 조회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Entity Relationship 다이어그램을 보여주는 ERD를 이제 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현재 테이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테이블이 어떤 관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가 됩니다.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처음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아볼 것은 조금 전에 만들었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들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테이블들은 이게 이제 하나의 테이블인데요. 테이블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테이블을 구성하는 이제 필드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필드들은 각각의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필드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테이블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CRUD의 이제 기능을 이제 만들기 위한 이제 SQL문을 작성해 보는 것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거는 테이블을 생성해야 되는 거죠. 테이블은 여러 데이터가 담기기 위한 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틀은 이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개의 필드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각각의 필드는 이제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게 되는데 이 테이블들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테이블을 수정하거나 그리고 테이블을 삭제하는 이런 기능을 이제 우리가 DDL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필드는 제가 데이터 타입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종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면 거기에서 지원되는 데이터 타입의 필드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마리아DB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그리고 날짜형 등등이 있는데 이제 간단히 이제 자주 사용되는 필드들을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형 중에서도 타이니 인트, 스몰 인트, 인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롱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무슨 차이일까요? 즉 이제 그 숫자가 가지는 범위에 대한 차이겠죠. 그래서 이제 숫자의 범위가 커질수록 이제 데이터가 이제 바이트 수가 늘어나는 거고 작을수록 이제 작게 저장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수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 있는데 이제 처나 그다음에 바처 이제 처 같은 경우는 고정형 이제 문자열을 저장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바차는 이제 유동적인 이제 문자열을 저장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큰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자 할 때 텍스트 형태로 그럴 때는 이제 텍스트란 타입을 사용하게 됩니다. 날짜형에도 여러 가지 이제 타입이 있는데 데이트도 있고 타임도 있고 데이터 타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임 스탬프라는 타입도 있는데 이런 이제 데이터 타입들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해 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확장해 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공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제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이제 구문이 create table이란 이제 문이에요. 이게 DDL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건데 create table 한 다음에 내가 만들어주고자 하는 테이블 이름을 여기다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그란 가로 안에 이 테이블은 어떤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기술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erson ID, last name, 뭐 first name, address, city, 이제 reg date에서 이제 등록 일자 이제 이렇게 지정하게 돼서 지금 현재 이 테이블의 이름은 person이고요. 이 person이란 테이블의 필드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필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필드는 이제 int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난 널이라는 건 뭐냐면 널을 허용하지 않겠다. 즉, 이 필드는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특이한 게 있는데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각각의 테이블에 이제 데이터가 쭉 쌓일 텐데요. 그 데이터를 이제 구분하는 어떤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서로 이게 좀 구별될 수 있는 그 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르게 되는데, 프라이머리 키는 학번이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번호를 가지고도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자동으로 이제 숫자가 매겨지는 형태, 즉 이제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알아서 제일 마지막 숫자에 플러스 2를 해서 계속 새로운 숫자를 넣어주는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넣게 되는데, 그 기능을 이제 이 필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해주게 되면은 이 필드는 데이터를 추가할 때 따로 넣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일 마지막 번호에 플러스 1 해서 계속 새로운 번호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전체 필드 중에서 이제 프라이머리 키는 퍼슨 아이디가 유니크하게 이제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퍼슨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만들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테이블 이름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필드는 어떤 것을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각각의 필드는 어떤 타입으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제 낱널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키는 어떤 키로 할 것인가, 그리고 보통 프라이머리 키는 이렇게 오토 인크리먼트를 지정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내려와 보시면 바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자의 열을 담는 이제 타입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50이라는 거는 50바이트의 크기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가보면 타임 스탬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디폴트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필드는 우리가 비워놓으면 이제 current time stamp라는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이 문자열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순간에 현재 시스템의 시간을 여기에다가 디폴트로 넣어주게끔 하는 기본값을 설정하는 기능이 됩니다. 지금 제가 테이블을 만들 때 이제 설명했던 오토 인크리먼트라든지 혹은 이제 디폴트, 그리고 커런트 타임 스탬프 현재 시간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키, 이런 것들은 이제 모든 데이터베이스마다 지원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면 그때 이제 찾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크리에이트 테이블 기본적인 문법을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리에이트 테이블 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쓰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컬럼 이름을 쓰고 인트로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테이블에 데이터가 만약에 많아진다면은 이제 인트 가지고도 모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롱 타입을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를 지정해 주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여기는 이제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필드들은 데이터 타입을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오타인 것 같네요. 똑같은 필드를 이렇게 재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현재 여기 정의된 필드 중에서 어떤 필드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할지를 반드시 이제 작성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DB버를 이용해서 그 마리아DB 컨테이너 실행하고 있는 그 DB에 접속을 해서 펄슨이라는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MyDB라고 되어 있는 테이블스에는 현재 테이블이 하나도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쿼리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스에서 우클릭을 해서 Create New 테이블을 이용해서 직접 테이블을 지정해서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이 New 테이블로 만들지 않고요. 여기 맨 위에 있는 SQL문 쿼리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SQL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Create Table Person 이렇게 세미콜론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이제 필드명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소문자는 구분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구분해서 쓰시는 게 좋겠죠. 일단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 테이블 만드는 그 쿼리문을 제가 가져왔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를 섞어서 쓰면은 쿼리할 때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같은 걸로 통일을 하시는 게 좋겠죠.
펄슨 아이디는 그냥 아이디로 하겠고요.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쿼리문을 다 작성하셨다면은 실행을 해야지만 테이블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오른쪽에 왼쪽에 SQL문 실행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 쿼리문에 문제가 없다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공적으로 잘 실행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왼쪽에는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새로 고침을 해 보시면 이렇게 펄슨이라는 테이블이 잘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펄슨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고 싶다면 여기 펄슨 클릭을 해 보시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만든 이제 그 필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탭은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현재 테이블만 만들었고 데이터는 이제 넣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만든 테이블에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추가하거나 그리고 수정, 삭제, 그리고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CRUD에 관련된 쿼리문들을 우리가 이제 DML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엔드에서 CRUD 기능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만들게 된다면 이 CRUD에 관련된 쿼리문을 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리드, 즉 이제 데이터 조회하는 구문들인데요.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을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회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추가는 이제 insert into 구문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테이블 이름을 작성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를 열고 컬럼 이름을 써주면 돼요. 어떤 필드에 어떤 데이터를 넣겠다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컬럼에 새롭게 들어갈 데이터를 values라는 이제 키워드를 쓰고 그리고 나서 가로를 열고 이제 value를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컬럼의 데이터는 value 1이 되고요. 두 번째 컬럼의 데이터는 value 2가 되고 그리고 이제 컬럼 세 번째에는 value 3가 되는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insert into 구문을 실행하고 나면은 데이터 한 로우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주의할 점은 현재 컬럼이 3개인데 데이터가 2개만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쌍이 맞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겠죠. 오류가 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위치를 잘 파악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우리가 문자열을 넣을 때에는 쿼리문에서는 쌍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요. 싱글 따옴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열을 넣을 때는 이렇게 싱글 따옴표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숫자를 넣으실 때에는 이제 따옴표 없이 그냥 숫자만 넣으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수정할 때에는 업데이트 문을 쓰게 되는데 업데이트 그리고 이제 테이블 이름을 작성해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컬럼 1에 있는 새로운 데이터, 컬럼 2에는 이런 데이터. 그래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에 밸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개의 컬럼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콤마를 이용해서 계속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할 건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맨 뒤에 where문을 통해서 어떤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서 그리고 나서 컬럼의 1번째는 value 1으로 컬럼 2는 이제 value 2로 우리가 업데이트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삭제할 때에는 delete from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delete from 그리고 이제 테이블 이름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삭제할 때에도 어떤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삭제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뒤에 조건이 없이 delete from 테이블 이름 이렇게 쓰게 되면은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뒤에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삭제하겠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DB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 여기 펄슨에 여기 컬럼스를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컬럼 이름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를 넣을 때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그냥 직접 넣으실 수도 있긴 한데요. 이렇게 넣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create 테이블 만들었던 쿼리는
잠깐 이제 밑으로 놓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insert into 구문을 이용해서 한번 데이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insert into 문은 이제 좀 외우셔야 되고요. insert into 그다음에 테이블 이름 그리고 나서 이제 필드 이름들이 들어가고요. 여기 필드 1, 필드 2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values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고 그리고 value 1 value 2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은 insert into 구문은 이제 기본적인 거는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테이블 이름은 우리가 person이란 테이블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person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필드명도 여기서 자동 완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두 개만 일단 이제 넣어 본다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이름을 써 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필드 이름을 직접 한번 넣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rest name 그리고 first name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이 구문을 실행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SQL문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오류가 없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려면은 여기서 직접 쿼리문을 이제 사용하셔도 되는데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들어간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숫자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스트 네임 자리에 레스트 네임이 잘 들어가 있고요. first name 자리에 first name도 잘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레그 데이트는 현재 시간대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이 되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어드레스와 시티가 이제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위치만 잘 맞추시면 문제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로 한번 이제 해보시고 잘 되시면 그 다음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추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업데이트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 CT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지만 지금 이 변경사항이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 조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조회는 지금 현재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그런 쿼리문으로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셀렉트 문을 사용하시면 돼요. 셀렉트 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컬럼들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떤 테이블에서 가져오는지 from을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이블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현재 이 테이블에서 이런 컬럼들을 가져와서 조회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게 된다면 그 뒤에 이제 where 절이 들어가게 되고 where 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컬럼 1이 value 1과 동일한 경우에만 이제 조건을 걸겠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조건이 여러 개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면 여기에 이제 and하고 또 조건을 써주시면 되는데 조건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컬럼의 이름과 그 다음에 값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like 구문이라고 해서 앞에 컬럼 이름 중에서 value 1으로 시작하는데 뒤에는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는 애들 혹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애들, 즉 value 1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열을 이제 조건으로 걸겠다. 이럴 때에는 이렇게 이제 %를 쓰시면 되고요. like문.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order by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정렬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order by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order by의 컬럼을 이렇게 써주면은 컬럼 1으로 ascending, 즉 오름차순으로 이제 보여달라 이런 뜻이 되고 그리고 뒤에 또 콤마하고 그리고 컬럼 2를 하면은 이제 컬럼 1으로 오름차순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컬럼 2 정렬을 하는데 뒤에 DSC라고 하면 descending, 즉 내림차순, 역순으로 다시 정렬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쿼리문들을 한번 설명을 하면은 여기 있는 거는 뭐냐면요. 커스터머스라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필드와 모든 데이터를 다 조회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커스터머에 있는 모든 필드를 조회할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컨트리가 멕시코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회를 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조건문이 지금 바뀌었죠. 즉 커스터머 아이디가 1인 경우에 데이터를 조회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앞에가 좀 바뀌었죠. 커스터머스에 있는 모든 필드가 아니고 커스터머 네임과 어드레스만 조회하겠다 이런 뜻이 되고, 그리고 이제 뒤에 조건절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가는데, 컨트리 이름은 이제 젊은이고, 그리고 시티는 베를린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데이터만 이제 커스터머 네임과 어드레스를 가져오겠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쿼리는 이제 select all from customers는 이제 위와 동일하게 커스터머에서 모든 필드와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절에서 이제 city와 이제 city를 or로 연결해 놓았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시티가 베를린이거나 또는 그리고 시티가 런던인 경우에 커스터머스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런 뜻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위에는 그냥 데이터가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가져온다면, 여기 있는 거는 order by를 써서 이제 컨트리 이름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가져오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커스터머스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건절은 이제 like 구문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컨트리 이름 중에서 G로 시작하는 모든 것을 가져오겠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G도 이제 가능하고요. G로 시작하는 뒤에 어떤 것들이 가능한데, 만약에 G가 이 중간에 있는 G가 있는 경우는 가져올까요? 가져오지 않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퍼센트를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G로 시작하는 글 혹은 이제 G로 끝나는 글 하면은 퍼센트 G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like 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부분 그 일치하는 것들을 다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order by 그 정렬하는 걸 보면은 컨트리 이름으로 먼저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렬된 거에서 city로 descending, 즉 내림차순으로 다시 한번 정렬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MySQL과 MariaDB에서 제공하는 키워드인데요. limit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customers라는 테이블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limit, 제일 처음에 있는 데이터, 이게 이제 주소의 위치예요. 그래서 제일 0번째부터 그리고 시작해서 5개의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은 지금 가져온 데이터의 제일 첫 번째부터 5개의 데이터만 보여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여섯 번째 데이터부터 5개를 가져오겠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0부터 이제 5개를 가져오면은 0, 1, 2, 3, 4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5를 쓰시고 5를 쓰게 되면은 여섯 번째부터 시작하는 데이터 중에 5개를 가져오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즉 이 리미트는 이제 언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트를 만들 때 페이지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 데이터 20개만 가져올 거다. 두 번째 페이지는 이제 그 다음 데이터부터 또 20개를 가져오게 될 때, 그때 이제 사용할 때 여기에다가 잘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첫 번째 데이터 10개만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을 바꿔주면 될까요? 여기를 10이라고 바꿔주게 되면은 첫 번째부터 10개의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가 10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10을 넣게 되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 10개의 또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네이션을 여러분들이 구현하고자 할 때 이 리미트를 이용해서 쿼리문을 만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 쿼리문을 이해하고, 그리고 쿼리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CLUD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문들을 이제 만들어 보는 연습, 그리고 실행해 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예측한 대로 실제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설명한 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테이블들을 생성해 보고, 그리고 테이블을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고, 그리고 조회해보고 수정해보고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필요한 쿼리문들을 이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APM 환경, 즉 리눅스에서 아파치 PHP MySQL을 설치했을 때에는 PHP MyAdmin이라는 이제 PHP로 만든
이제 웹 클라이언트 이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MySQL이나 마리아DB를 위한 이제 웹 서비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접속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되고요. 이제 이 정보는 서버 IP, 그다음에 DB ID, DB 패스워드, DB 네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제 프로그램을 각각 로컬 PC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웹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웹 주소는 서버마다 다 다르게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공을 하지 않는 서버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